올해 하반기 제가 쓴 핸드폰 중 만족도 최고는 바로 S25 엣지. 네, 성진스로고의 성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주일 사용기로 돌아왔는데요. 이 갤럭시 S25 엣지를 제가 일주일하고 조금 더 썼는데요.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지핏인데요. 이 여름에 남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이제 백에다가 넣지만 남성분들은 이 바지핏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름에 제가 특히나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처럼 저는 여름에 그 좀 얇은 슬랙스를 입는데 얇은 슬랙스를 넣었음에도 정말 바지핏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을 쓸 때 제일 만족감이 높은 게 드디어 그냥 바지에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사신 분들이 거의 다 남자일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여자한테도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무게도 가볍고 두께도 얇아요. 그리고 화면도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가 못 넣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챕터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배터리인데요. 이 배터리가 3900mAh라서 많은 분들이 되게 아쉬워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인정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요거 써보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수치표가 일단 제가 썼을 때 화면 켜짐 시간만 7시간 11분 정도가 나왔고요. 화면 꺼짐 시간 기준으로 7시간 40분 정도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하루 동안 쓸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그만큼 삼성이 조열 설계를 잘했고요. 특히나 더는 말하지만 이 핸드폰을 사실 분은 게임을 안 하시는 분이길 추천해요. 게임을 하시면 이건 뭐 또 성능에 대해서 제가 또 말할 거지만 그 정도까지 안 갈 거예요. 저 같은 라이트 유저이신 분들 게임도 딱히 안 하고 뭐 해봤자 카메라 찍는 거 뭐 연락하는 정도? 그리고 동영상 위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동영상 위주로 보시는 분들이시더라도 조금은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마 80%대까지 합하면 그래도 6시간 가까이 쓰니까 문제는 없을 건데 조금 부족하면 부족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제가 말했다시피 라이트한 유저분들이라면 딱히 불만 없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용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좀 성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갤럭시 전용 칩셋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성능에 있어서는 조금 불만은 조금 있어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에 대한 불만은 저는 이전 S25 울트라 때나 S25 때 제가 조금 까내리긴 했는데 왜냐면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발열을 저는 개선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너무 격차가 좀 심해요. 어떨 땐 잘 나오고 어떨 땐 안 나오다 보니까 편차가 좀 있는 편이어서 저는 조금 불어였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 S25 시리즈에 비해서 한 10% 정도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이 정도의 성능을 내려면 그 정도의 발열은 또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S25 엣지한테는 조금 과분한 성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홀 구조를 뚫어놨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건데 발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딱 홀 구조 있는데 여기가 좀 심한 편이긴 한데 그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느껴지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그 레이싱 마스터즈라는 게임을 최근에 좀 했었어요. 근데 이 게임을 처음에 리소스 팩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느낀 건데 이 리소스 팩이 크다 보니까 그 게임이 리소스 팩을 다운받는 와중에 되게 조금 멈추더라고요. 렉이 좀 걸리긴 걸립니다. 물론 이 게임 자체가 애초에 리소스 팩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요즘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제가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에도 쓰고 있지만 걔도 요즘 발열이 심한데 걔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베이퍼 챔버 자체도 S25 기본 시리즈들에 비해서 크기를 키웠었고 그리고 또한 홀구조 타입으로 이중적으로 보완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큰 단점이라는 요인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좀 카메라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망원이 빠졌습니다. 메인 2억만 화소 그리고 초광각 얘 같은 경우에는 1200만 화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망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꽤 만족을 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아이폰 16 프로 맥스로 찍은 사진이랑 갤럭시 S25 엣지로 찍은 사진이에요. 특히나 제가 느낀 거는 이 2억만 화소가 메인으로 그냥 일배중 아무런 그것도 안 했을 때는 저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보다 오히려 이 2억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된 이 S25 엣지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래 갤럭시로 찍은 사진 결과물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당연히 10,000원 줌이 없기 때문에 5배 줌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00배 줌도 안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1배 줌, 그리고 이제 디지털 줌으로 2배 줌, 거기서 한 번 더 아마 디지털 줌으로 해서 4배 줌까지 될 건데,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되게 4배 줌이 꽤나 괜찮아요. 저는 느꼈었지만, 물론 이건 제 강의의 그거지만, 교수님 죄송합니다. 물론 이게 저작권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이폰 16 프로 맥스보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텍스트인데요. 텍스트가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10배 줌 한 것도 사진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깨지지 않아서 10배 줌 치고도 뭐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녀석의 가격대를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당근을 가보셔도 512기가가 129만원이고 이 정도면 아이폰 16 기본 128기가가 나오는 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폰 16의 중고가를 보시면 미개봉 제품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단가가 많이 심하게 되지 않아서 이 녀석과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특히나 플러스라면 더더욱 없을 건데 이번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하신 분들은 512기가가 기본으로 보장되겠죠? 그렇게 치면은 아이폰 16 플러스 512기가에 비해서도 가격이 훨씬 더 싸다고 생각을 해요. 이 녀석의 가격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저는 딱히 뭐 불만은 없지만 쿠팡에서는 143만원에 구매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이폰에 비해서는 좀 쌉니다. 왜냐면 이 녀석은 아이폰 16 기본이랑 비교를 해야 될 카메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이 2억만 화소가 충분히 왕원까지도 커버를 하면서 그리고 또한 기본적인 화소수나 이런 게 퀄리티가 정말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야간이 아닌 주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갤럭시 S25 기본 시리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을 보여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야간이 모자라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른 분들 영상을 봤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가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보니까 처리를 해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건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아이폰 16 기본 시리즈들보다는 훨씬 더 낫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제가 말하지만 주관에 있었을 때는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들이랑 맞붙어도 충분히 손색 없는 카메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결론은 뭐냐? 저는 이거를 일주일 동안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지만 스피커는 좀 아쉽다. 네, 이 스피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갤럭시 S25 울트라 때 저는 아이폰의 취향이랑 좀 더 맞다라고 말을 했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께 못 들을 오디오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는 좀 아쉽다. 네, 이 스피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갤럭시 S25 울트라 때 저는 아이폰의 취향이랑 좀 더 맞다라고 말을 했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께 못 들을 오디오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S25 울트라보다 당연히 좋진 않죠. 하지만 기본 시리즈들에 비해서는 낫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아마 스피커 디자인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고음에서 살짝씩 그 소리를 먹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소리를 먹는다라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런 걸 가장 느끼느냐면 이 아이폰에서 이걸 처음에 세팅을 하고 났을 때 제가 노래를 틀었을 때 특히나 더더욱 더 알 수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소리의 차이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세팅을 끝낸 다음에 노래를 틀어봐요. 아이폰 한 번, 갤럭시 한 번. 그러면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음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고음에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소리를 먹는다라는 고질적인 단점이 있어서 저한테는 좀 아쉽긴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아이폰을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요. 물론 제가 막 막기도 아니고 그만큼 또 예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제가 샤워할 때 이제 노래를 틀었던 폰은 S25 엣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얘를 그만큼 오랫동안 써야지 제가 느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는 그렇게 저의 구매 요소에 있어서 막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스피커 디자인을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위치나 스피커 디자인 자체를. 왜냐면 작년 S24 시리즈도 그것 때문에 스피커 망 때문에 고생을 했었으니까 아마 다음 시리즈 때는 조금의 개선이 저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제가 또 두 번째 결론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도 저는 이 폰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내년 S26 시리즈에 또 엣지라는 이름으로 달고 나올지 아니면 이제 플러스를 이제 단정을 시키고 이 녀석이 플러스의 이름으로 들어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말하지만 배터리 용량은 한 500mAh는 조금만 더 올려줘도 충분히 이 녀석의 저율 설계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원은 마원까지 들어가면 이 녀석의 메리트가 좀 사라질 것 같긴 해요. 무게나 두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충분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또 저는 뭐 마원은 크게 무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번에 삼성이 준비를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만족스러운 핸드폰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또 2주 사용기랑 한 달 사용기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때 또 제가 또 다른 걸 느꼈거나 혹은 뭐 이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